밤사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묵직하고 힘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육은 쉬지 않고 분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 그 6시간, 8시간 동안 근육세포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병뚜껑 여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계단을 오르려고 하면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는 순간.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사이에 일어난 근육 손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요. 매일 아침 물병 뚜껑조차 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3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5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중 근육 변화를 추적한 연구였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수면 동안 평균 0.3%의 근육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0.3%요? 적어 보이시죠? 하지만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65 곱하기 0.3%, 거의 110%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낮 동안 일부를 회복하긴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턴 그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데이터가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는 동안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를 최소한으로만 사용합니다.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유지. 이 정도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단백질과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양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 분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비타민 D가 근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이 아닙니다. 근육 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2022년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시니어는 근육량이 평균 15% 더 적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햇빛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 가지로도 회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D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6와 B12. 이 둘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고요? 먼저 비타민 B6를 보시죠. 이건 단백질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은 고기나 콩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B12는요,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 다리 역할이에요. 쉽게 말하면 뇌가 움직여라 신호를 보낼 때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놀랍죠? 실제로 B12가 부족하면 근육이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손, 발이 저리고 걸음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걸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202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연구가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비타민 D와 B군을 함께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죠. 3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비타민을 섭취한 그룹은 악력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요,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예, 줄어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침 기상 시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 이런 반응들이 80% 이상 나왔습니다. 놀랍죠?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이런 일상 동작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고됐어요. 이 결과는 시니어 건강에 큰 의미를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D. 이건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빛만 쬐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6와 B12. 이 둘은 단백질 대사와 신경 연결을 담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D는 흡수를 돕고 B는 회복을 돕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근육이 제대로 자라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천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창가에 서서 햇빛을 쬐세요.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정말 간단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B군은 음식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현미, 달걀, 등푸른 생선, 이런 식품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챙기기 힘드시다면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네, 꾸준함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햇빛 15분 챙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근육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